유나엘 버핏이 샀다고 해서 샀다가 물린 당신들에게 바치는 영상 존버 화이팅! 자, 기관 매수 및 투자자 진입 배경입니다. 2025년 2분기 워렌 버핏 등 대형 기관들이 유나엘 저가 매수 집중, 그래서 기관 매수 소식에 역대급 PER, 개인 투자자도 잇따라 진입하게 됩니다. 싸 보이니까요. 근데 기간의 설거지인가요? 반짝 하락 후 하락세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간 매수로 기대감은 올라갔는데 사실 악재는 그대로고 사실 존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자면 316달러까지 쭉 올라갔어요. 기간 매수 소식 듣고. 근데 그걸 듣고 이제 기대했는데 이제 주가가 조금씩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나헬이 무슨 기술자라든지 소형주가 아니라서 훅 빠지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유나헬 자체가 마이너스 5%인데 사실상 저희한테 마이너스 5%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나헬 같은 주식한테 마이너스 5%면 1년 농사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5% 정도면.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계속 떨어지냐? 결국에는 악재가 아직 남아있다.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 악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급증 및 수익성 악화,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35%, 순이익 33% 하락, 의료비용 예측 실패, 1인당 의료비 상승률 예상 5%였는데 실제는 7.5% 급등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비용 증가로 보험 마진 악화, 사실상 보험을 잘못 설계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운영비 증가, 이름난 옵터 사업 부분 비용 관리 실패, 운영비 전년 대비 17% 증가, 인력 확충 및 IT 투자 등으로 단기 비용 부담 확대. 역시 옵터 사업 부분 뭐 조사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비용 관리하고 뭐 그런 건데 결국에는 잘못 조사했죠. 실패. 실적 가이던스 반복 하향. 2025년 1분기부터 불확실성 표출하면서 수차례 가이던스 조정 및 철회. 정보 비대칭성이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종합해보면 실적인데 실적이 꼬그라지고 계속 안 좋아지니까 가이던스도 계속 수정하고, 그래서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법적 규제 리스크도 있는데요. 메디케어 사기 혐의 조사 강화, 환자 상태를 가장해 정부에 보험금 청구한 혐의, 법무부 형사민사 소송 및 집단 소송 진행 중 수십억 달러 벌금 위기,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금과 기업 평탄 타격 우려. 한마디로 그냥 사기쳤죠, 회사가. 메디케어 정책 변화 적응 실패, 미국 정부 정책 V28 모델, 위험 점수 조정 도입 지연, 2025년까지 약 70억 달러 손실 발생, 2026년 리스크 관리 필수, 상원 및 규제기관 압박 증가, 보험 청구 간행 관련 투명성 요구 강화, 추가 규제 및 정책 강화 가능성 있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환자 상태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규제의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나라 돈을 타먹어서 보험금으로 주면 어떻게 보면 보험사가 이득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더 규제를 빡시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뭐 돈을 나가게 되는 요소일 수 있고 벌금도 생각보다 세게 물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조차도 좀 큰 악재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 문제 및 경영 리스크, 사내 401k 자금 부적절 사용 의혹, 직원 401k 자금을 회사 비용으로 절감 명목으로 부적합하게 사용했다는 소송 진행, 회사 신뢰 하락 및 법적 비용 부담 우려. 정말 짜치죠. 우리로 치면 퇴직금을 걷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결국에는. 자, CEO 교체 및 경영진 불안정. 2025년 CEO 및 경영진 교체, 리더십 불확실성 증대, 주요 의사결정 지연, 투자자 불안 가중, 직원 이탈 및 조직 내 불안감, 악재 장기화에 따른 우수인재 이탈 우려, 내부 사기 저하 및 생산성 영향. 결국에는 돈을 못 버니까 앞에 말했던 법적 규제라든지 실적이 빠그러지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를 잘못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추가 악재를 보자면 주가 변동성 및 투자자 이탈 가속, 2025년 상반기 주가 3차례 이상 갭다운 급락, 투자자들의 단기 손실 회피 매도 증가. 결국에는 600달러 하던 게 250달러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완전 떡락해버렸죠. 떡락. 경쟁 심화와 시장 불확실성,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시장 내 경쟁업체 다수 등장, 시장 점유율 압박,
기술 발전과 헬스케어 혁신 속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 직원 이탈 및 조직 내 불안감, 사기 혐의 및 내부 부정 의혹이 언론 보도 및 커뮤니티 내 악영향, 고객 이탈 가능성과 매출 하락 동반.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복합적인 거죠. 결국에는 앞에 말했던 실적, 그리고 법적 규제, 그리고 내부 운영 이런 게 문제가 터짐으로써 결국에는 요렇게까지 돼버린다. 결국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재다. 참 전체적으로 보면 윤활 왜 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재가 생각보다 좀 세게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악재 개선 전망 및 분류를 해봤습니다. 단기 개선으로 할 수 있는 악재 개선은 운영비 증가,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 불확실 교체 및 경영진 불안정, 주가 변동성 및 투자자 이탈, 이런 거는 사실상 단기만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운영비 증가되면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 혹시나 잘못 비용이 나가는 부분, 이런 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결국에는 뭐 비용을 올린다든지 여기는 비용을 안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즉각으로 대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CEO 교체나 경영진 불안정은 뭐 사실 이제는 잡아가야죠. 분위기 잡아가야 되고, 그리고 주가 변동성 투자자 이탈은 주가가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우리 300달러에서 316달러 튄 것처럼 어느 정도 신뢰 회복한다면 충분히 투심을 잡을 순 있습니다. 요런 거는 단기 개선 가능하다 보는 거고, 사실상 이제 중장기 개선이 이렇게 많아요. 의료비 급증 및 수익성 악화, 메디케어 정책 변화 적응 실패, 직원 이탈 및 조직 내 불안감, 메디케어 사기 혐의 조사 및 소송, 규제 및 상원 압박, 사연 내 401K 자금 부적절 사용 의혹, 경쟁 심화 및 시장 불확실성, 사회 신뢰도 및 이미지 악화. 야, 이거 뭐 언제 망해도 안 이상. 정말 썩은 회사입니다, 윤하에.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뭐 401K 자금 부적절 사용했으니까 이제 안 쓸게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게.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못 할 것 같다. 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좋게 말하면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미지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의료비 급증이나 수익성 악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요렇게 적용하겠다,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무조건 해결 못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답이다, 뭐 요런 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방향은, 그래서 대표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정했는데, 사실 대표 주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최근에 요 목표 주가를 제시해서 이렇게 최근에 제시한 8월 10 며칠 정도에 그나마 최근에 목표 주가를 정한 게 모건스탠리 325달러고요. 번스타인 소시에트 제너럴 그룹에서는 377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목표 주가 325달러.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애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평균 목표가는 329달러 정도. 그래서 뭐 지금 300달러니까 10% 상승 정도 예상한답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생각보다 롱텀이에요. 롱텀 12개월? 12개월은 아닌 것 같은데 12개월 해가지고 329달러면 좀 투자 안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봤자 한 10% 정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잡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년 평균 PER은 22.5고 24년이 좀 특이한 해예요. 32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24년을 제외하면 PER은 21이 나옵니다. 10년으로. 그래서 2020년 예상 매출로 PER을 해봤잖아요. 포워드 PER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PER이 12 정도 나오는데 포워드 PER로 하면 18에서 19가 나옵니다. 예상 매출로 해보면. 그래서 순위 감소로 실질적인 현재 PER과 괴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2025년 PER 12, 2026 PER은 18에서 19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PER이 그렇게 낮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PER이 18에서 21이 됐을 때 주가 상승분은 16%고 PER 19에서
20일이 됐다면 10%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상 PER이 11.5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PER은 18에서 19 정도 된다. 지금 매출의 순이익을 예상해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명히 PER이 21 정도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18, 19 정도 받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10%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단순 매출로만 예상해보면 331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 생각보다 싸지 않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순이익입니다. 매출은 계속 올라간대요. 그 예상이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데 순이익 EPS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 EPS가 16.2달러를 예상한답니다. 16.2달러. 그래서 최근에 16달러가 나왔던 거는 2020년도까지 갈 필요가 있거든요. 2020년. 그때가 16.03이 나옵니다. 16.03. 그러면 16.03이 나왔을 때 PER을 한 20 몇 받았겠죠. 21에서 22 정도 사이에서. 그래서 주가는 그때 293달러에서 467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저가까지는 볼 필요가 없죠. 202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그때 저점이 많이 떨어졌을 때니까. 그래서 보면 300달러에서 한 360달러까지 볼 수 있다. 범위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주가가 전혀 싼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적절한 가치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매출 나오는 대비 주가를 반영받았다. 그래서 2026년에 이게 훌륭한 투자가 되려면 결국엔 EPS가 반등해야 된다. EPS가 지금 16달러 정도 나왔을 때는 이건 답이 없고 2026년도부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EPS가 20 이상 갈 수 있다면 이거는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럼 PER은 우리는 보통 한 20에서 20일 정도 받고 EPS는 뭐 20에서 22. 참고로 증권사는 뭐 한 19에서 23 정도까지 예상을 한다 하더라고요. 내년 EPS 전망을. 물론 내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충 한 20을 가면 예상 주가는 400, 뭐 420, 뭐 PER을 조금 EPS 증가하면 420. 그래서 결국에는 EPS가 어느 정도 증가했을 때는 400달러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다. 그러면 지금 한 300달러에 샀으면 그래도 어쨌거나 한 30%의 수익은 자랑한다. 1년에 30% 정도 먹으면 나쁘진 않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30% 정도로 목표를 잡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EPS가 20 이상 가야지만 꽤나 훌륭한 투자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단기 해결 가능한 악재도 있으나 장기 숙제인 악재가 여전히 많다. 너무 많죠. 아깝죠. 그리고 600달러대에서 반토막 난 현재 주가는 싸다고 보긴 어렵고 사실 적정 가치에 가깝다. 300달러인데 싸다. 50% 할인이 아니에요. 그냥 적정 가치예요. 그리고 실적 개선과 규제 완화가 순조로우면 내년엔 400달러대 회복 가능성도 있다. 제가 보였죠? EPS가 살아나면 20%. 그래서 1분기 EPS가 진짜 중요합니다. 1분기 EPS가 사실상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평균으로 한 5 밑으로 나온다. 이러면 망했죠. 망했죠. 그러나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EPS라는 게 뭐 순이익이라는 게 단기간에 팍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지부진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16 갔다가 뭐 17, 18 갔다가 20 이런 식으로 조금 늦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순이익이 우상향 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수익률은 못 받더라도 그러니까 버핏, 버리 각종 기관들이 샀다고 맘 편히 투자할 종목은 아닌 듯. 왜냐면 버핏이 뭐 이 사람도 어떻게 되지만 그때는 EPS가 한 올해 뭐 20 정도는 예상했는데 갑자기 16으로 떨어져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의 버핏이 2분기 때 예상한 그 유나이티드 헬스 순이익 EPS랑 지금 EPS랑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혹은 또
이 할아버지는 또 250달러 때 물을 겁나 탔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평단가가 400달러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평단가 400달러 클럽입니다. 근데 물을 타서 평단가가 얼마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맘 편히 투자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상 무작정 존버해야지 이거보다는 합리적이게,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게 존버를 할 수 있나라는 정보를 주는 영상이 되었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